안녕하세요. 천안단국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유신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조용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면 상식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면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게 되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감도 증가하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인턴 때 응급실 당직을 서면 거의 24시간 내내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직이 끝나자마자 배도 고프고 잠이 오는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는 수면을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나뉘어 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렘 수면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또 근골격계의 피로를 회복하는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렘 수면은 이게 REM, 즉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움직임이 일어나는 수면 단계죠. 그래서 렘 수면 동안에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는 90분 정도의 수면 주기가 보통 하루에 4-5번은 일어나야 정상적인 수면의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뇌는 잠을 잘 때 각종 노폐물을 뇌척수액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수면 부족이 지속이 되면 뇌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다른 뇌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수면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수면을 취하고는 있지만 수면의 질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접하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수면무호흡 때문에 잠이 깊이 들지 못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중간에 깨는 현상들이 나타나겠는데요.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거나 렘 수면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로 수면을 취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개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22분 정도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대로 자는 경우는 채 반이 되지 않는 편이고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경우도 한 16% 정도였다고 하네요.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확인하셔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몸속의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우리 미인 하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피부 탄력도 저하되고 주름도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게 줄어들지가 않아서 피부 염증이 있었던 분들은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숙면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모마일 차는 예전부터 불면증 환자들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차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독특한 향이 있죠. 그 향과 성분이 심신의 안정을 도와서 수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유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캐모마일 차나 우유 같은 것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옆으로 눕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우리 인체 구조상 혀뿌리가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가 되고, 하지만 옆으로 눕게 되면 기도가 넓어져서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살짝 돌려 눕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갈이의 대표적 원인은 잘 때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자면 입이 벌어져가지고 턱 근육이 긴장되고 이갈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수면센터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전체 이갈이 환자의 한 84% 정도가 똑바로 누웠을 때 이를 갈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이를 갈지 않았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자세가 수면 무호흡뿐 아니라 이갈이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엎드려 자는 경우는 목과 등에 부담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의 굽힘 각도가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이제 짧은 시간만 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엎드려 자는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목하고 등에 이제 통증도 생기고 속쓰림이나 이제 위산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 높은 베개를 자는 경우도 목이 과도하게 굽어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왜 고침 단명, 베개가 높으면 단명한다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수면법도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어깨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권장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결국은 자세 변화에도 심해지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입술이 마르는 경우 구강호흡을 한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이 수면 중에 구강호흡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자주 갈라져 있거나 이를 갈거나 하면 잘 때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코 안이 많이 부어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목 뒤쪽이 꽉 막히는 경우에 구강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강호흡을 하면서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게 되면 입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충치나 잇몸병도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구강호흡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위 턱은 덜 발달하고 아래 턱이 나오는 이런 안면 골격의 변화가 소아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죠. 소아에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 지속적으로 구강호흡을 했을 때 부정기압이 발생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네요. 우선 베개 높이를 낮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경우 한 6에서 8cm,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성인 여성은 한 5에서 7cm 정도가 적절한 베개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신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구강호흡을 주무실 때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 벌림 방지 테이프는 턱, 입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입을 강제적으로 다물게 해서 구강호흡 대신에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효과는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 환자의 경우에는 입 벌림 방지 테이프가 오히려 호흡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면 무호흡증 유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베개는 자신의 목과 머리에 자연적인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높이랑 모양을 갖춘 것으로 보통 본인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그 높이가 딱 맞는데요. 누워 보셨을 때 가장 들어간 부분인 경추 7번의 높이,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 뒤통수 높이, 이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높이와 크기의 베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를 모두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사용 중인 요나 매트리스와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이 좋겠죠. 매트리스가 단단한 쪽이라면 베개도 단단한 쪽이 좋고요. 따라서 베개도 가급적이면 직접 누워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적인 요나 매트리스는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압력을 분산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푹신해서 허리 부분이 꺼져서 만약에 이렇게 V자형이 된다면 요통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단단함을 가진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너 침대의 각도 조절 기능은 침대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는데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면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은 크게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디제리두라고 하는 악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디제리두라는 악기는 호주 원주민들이 부는 악기인데요. 실제로 이 악기를 부는 것이 수면 무호흡 지수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뜬금없이 저희가 이 디제리두를 구입해서 불어보는 건 쉽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관악기를 불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코골이 환자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이제 시행하는 물리치료라고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상기도 근기능 강화 훈련이라는 게 있죠. 네, 상기도 근기능 운동은 기도를 열어주는 근육을 강화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호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이제 PT나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자기 전 15분 정도 약 한 3개월 이상을 꾸준히 해주면 경도 및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에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안면 근육 운동에는 입술을 꼭 다물기 해서 요 포즈를 30초 이상 이제 시행해 주시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 운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입을 크게 벌리고 성악가처럼 목젖이랑 목 안이 전부 다 보이게 소리 내시는 방법을 매일 3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운동 방법이 대표적일 수 있겠고, 자, 설근 운동 같은 경우는 혀를 상대방을 놀리듯이 최대한 입 밖으로 빼낸 상태에서 혀에 코가 닿듯이 올리기, 그 다음에 혀를 턱에 닿듯이 내리기, 이런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하악 저장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풍선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입으로 세게 부는 방법이 대표적일 수 있겠고, 음식이나 껌 같은 거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씹고 삼키시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의 치료법은 수술을 받는 경우와 또 잘 때만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들 가운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압기가 있습니다. 혹은 양압호흡기라고 하고요. 이 양압기는 최근에 급여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마도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 소아 환자 중에서도 편도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우리 그렇지 못한 환아들은 이런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최근에 좀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성장기 환자의 경우 양압기를 장시간 착용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눌리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혹시나 아이들의 얼굴 모양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압기 사용하고 얼굴 성장과 얼굴 모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한 뒤에 일부에서 이제 안면부 발육 부전이 발생한다는 몇몇 보고가 있었지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고요. 이 점은 양압기를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양압기 압력을 처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얼굴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압력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용할 때도 공기 누출을 피하는 선에서 가능한 이렇게 느슨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 중에는 이런 양압호흡기 외에도 구강 내 장치 또는 하악 전진 장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모형인데, 이 장치는 특히 이제 혀뿌리 쪽이 이제 막히는 경우에 이제 아래턱, 우리가 이제 하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하악을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만 이걸 착용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하시게 되면 아래턱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뒤쪽 기도가 넓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휴대성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이런 양압호흡기처럼 급여가 아직은 되지는 않고 본인의 치아 구조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고 대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강내 장치의 경우는 장시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턱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또 이 아래턱을 앞쪽으로 당기는 전방전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내 장치를 사용할 때는 치아의 부정교합이나 이 턱관절의 통증 유무 그리고 이 상악과 하악의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장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상식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코목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 대한수면호흡학회는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모두들 굿슬립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